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SK텔레콤 해킹 관련된 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시죠? 나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일부 영상을 먼저 올리긴 했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단순하게 유심보호 서비스만 가입하는 걸로 소비자의 불안 요소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니 돈을 좀 투자하더라도 모든 고객의 유심을 교체해주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업로드를 했는데 그러기 30분 전에 SK텔레콤 모든 고객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하겠다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SK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더욱더 많이 이게 노출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욱 많이 찾아보시다 보니 저희 부모님도 전화가 왔었고 제 주변의 지인들도 과연 이게 맞는 거냐,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질문에 전화가 꽤 왔었거든요.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오바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내용은 이 유심 정보 해킹으로 인해서 내 금융정보도 해킹당할 수도 있고 통장에 있는 돈이 스미싱해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영상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과연 SK 측에서 대응한 유심 안심 서비스 가입과 유심을 교체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와 금융 관련된 거는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유심의 정보를 해킹했다고 해서 내가 사용하는 금융 정보를 해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유 식별번호인데, 이 암호화된 코드를 해킹한다 하더라도 나의 금융 정보까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 명의로 된 유심이 복제가 됐다면 복제폰을 하나 만들어서 내 금융 정보를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은행에도 여러 가지 보안 수단이 있잖아요.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때도 신분증을 촬영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심 복제라는 건 여러분, 이게 개념이 약간 달라요. 폰 자체를 복제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건 복제폰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기와 똑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뿐이지, 폰이 복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오지도 않고요. 근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된 코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킹해서 풀면 분명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알 수 있겠죠. 이게 해킹된 것 자체도 너무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2차적인 피해, 금융정보를 해킹해서 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SNS상에 너무 퍼지다 보니까 다들 좀 많이 오해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상황이에요. 단 한 가지 그건 있어요. 아무래도 유심이 복제된 거기 때문에 소액결제 있잖아요. 이 소액결제에 대한 피해는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소액결제는 그냥 티월드에 들어가서 한도 설정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단을 해놓으면 좋긴 한데, 근데 이것도 사실 유심 자체가 복제가 돼버리면 문자로 인증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복제된 폰에서 이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로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 뭐 가입 안 하신 분들 지금쯤은 없겠죠. 그걸 가입하셔야만 1유심 1휴대폰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유심과 단말의 IMEI 값들을 매칭시켜서 이 심의 가입자는 이 단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락을 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스마트폰에서는 내 복제된 유심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해외 로밍 서비스는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K는 무조건 유심을 교체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냐면, 뭐 SK 측에서 어떤 그 데이터를 보관하는 로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는 내가 새로운 유심을 구매했을 경우에 가입자 정보는 똑같다 하더라도 이 고유 식별번호는 바뀌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SK텔레콤을 20년간 사용하고 있다면 20년째 저의 고유 식별번호가 똑같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마이크로 유심을 썼을 때의 식별번호와 나노 유심을 썼을 때의 식별번호는 당연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SK 측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1차적인 수단은 유심 안심 보호 서비스, 그리고 2차적인 수단으로 새로운 식별번호를 생성하기 위해서 유심을 교체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SK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보면요, 여러분, FDS 보안 레벨을 최상으로 격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제 이런 말도 하는데, FDS가 뭐냐면 프라우드 디텍션 시스템의 약자예요. 말 그대로 사기 탐지 시스템이거든요. 금융거래나 이런 것들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그 거래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제가 아는 바로는 사람들이 거래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패턴들이 있을 텐데, 그 패턴을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이 데이터 안에 없는 어떤 행동이 보인다, 그러면 그 거래가 이상 징후라고 판단하고 그걸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페이팔이 해킹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때 이거를 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뭐 SK에서 그걸 사용한다고 하는데, 시중 은행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은행들이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2차적인 어떤 금융
재정적인 피해나 이런 게 발생한다면 SK에서 100% 보상한다고 발표문에 기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그로성 영상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시키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그런 영상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전 영상을 만들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면서 느낀 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불과 2년 전에 2023년도에도 U+를 통해서 이런 일이 정확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독 이 내용이 엄청 일파만파 커졌어요. 뭐 2012년도야 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안 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뭐 모를 수도 있죠. 뉴스 기사를 찾아보지 않느나. 근데 2023년도면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볼 때잖아요. 제가 IT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다뤄서 아는데요. 그때는 이게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슈화되고 며칠 동안 이게 계속 이 내용이 뉴스에 나오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뭐 물론 가입자 수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슈가 너무 크게 다뤄지고 있어요. 물론 이건 엄청난 일이긴 한데 예전에 KT에서는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불법 사이트에 팔렸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시끄럽진 않았는데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SK 측에서 처음에 해킹이 된 그 서버 장비를 버렸다고 했거든요. 분리 조치했어요. 그렇게 처음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고객의 정보가 다 유출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뭐 음모론을 제기하시는데 뭐 정치판이 이런 이슈 하나로 인해서 뭐 도움받을 게 없으니까 뭐 가려질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지금 SK 채퇴원이 미운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유심 안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하셨다면 SK에서도 부족한 유심을 계속 배포를 하고 있다니까 혹시나 물량이 없으면 조금 더 기다려서라도 2300만 모든 고객이 유심을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왕 이렇게 된 김에 SK에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뭐 스팸이나 스미싱 문자 이런 걸 보낼 때 내 번호가 발신 번호로 찍히지 않게 하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이것도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바로 T월드에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이게 일단은 벌어진 일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발 통신회사에서 보안 관련된 돈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비용도 들지만 모든 유지보수가 제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3대 통신사에서 보안 솔루션 관련된 유지보수에 좀 투자를 많이 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객한테 5G 요금제로 눈탱이 치고 있으면 그걸로 본인들 배불리지 말고요. 보안을 강화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슈퍼로더였습니다.